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여기는 프랑스의 어느 가정집. 태국에서 온 한 여성과 프랑스인 남성이 함께 TV로 심각하게 태권도 결승전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가 끝난 직후 어떤 장면을 보게 된 두 남녀는 지금 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이 어떤 장면을 본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꽤 유명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에르라고 합니다. 처음 태권도장을 시작했을 때는 제 인생을 바꿔준 태권도를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도장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보람차답니다. 저희 동네는 원래 전통적인 프랑스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문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제 도장 근처에 한국 식당이 생기고 K-뷰티샵이 들어서면서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덕분에 저희 도장에는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성인부터 해서 노인분들까지 찾아오고 있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10대, 20대 젊은 층의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태국인 아내와의 만남이었어요. 평소에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새로운 경험을 찾아 여행을 다니곤 했죠. 태권도를 가르치면서도 틈틈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시아 여행에도 관심이 생겼고 그렇게 태국에서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내는 제가 프랑스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사실 처음에 저조차도 프랑스에서 태권도가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걱정도 됐지만 아내는 항상 당신의 열정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라고 하며 격려해줬죠. 덕분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태권도장을 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태국에 있을 때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태국에서도 프랑스 못지않게 태권도가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한 한국인 덕분에 태국에서도 태권도가 크게 발전했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내와 함께 상의하고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희는 함께 태권도장을 꾸려나갔어요. 틈틈이 아내와 함께 태권도와 더불어 한국 문화에 대해 알리기 위해 공부도 같이 했고요. 아내는 태국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일을 하면서도 저희 태권도장 운영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저희 도장은 단순히 태권도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한국과 태국의 문화와 예절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서 그런지 주변 태권도장보다 더 인기를 끌더라고요. 요즘 프랑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태권도장 주변 거리에는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 줄지어 있고 주말이면 한국 아이돌 댄스를 따라 추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얼마 전 일요일에 아내와 거리를 지나가다가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추는 길거리 공연팀을 봤는데 마치 작은 콘서트장을 보는 것 같더라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한국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서 태권도의 인기도 급상승했어요. 저희 태권도장에 오는 수련생들의 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요즘 10대, 20대들이 하나같이 BTS나 블랙핑크처럼 멋있어지고 싶다면서 태권도를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K-팝 아이돌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매료된 젊은 층들이 태권도를 통해 K-팝 아이돌들처럼 멋진 몸매와 자신감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 수강생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분명 몇 년까지만 해도 남자 수강생 위주였었는데 이제는 여성 수강생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특히 태권도가 효과적인 호신술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랑스는 치안에 취약하잖아요. 실제로 등록하기 전 상담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여자 수강생들이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며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저희 도장의 수강생 중 한 명인 키아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태권도는 다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스포츠이고 기술이 다양해서 정말 좋아요. 운동도 되고 자기 방어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도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통적인 태권도 기술에 현대적인 자기 방어 기술을 접목시켜 프랑스 여성들의 필요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큰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의 수강생들이 모여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더군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건강, 자신감, 자기 방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문화활동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도장에서는 태권도의 기술을 가르치기에 앞서 예의범절과 매너를 먼저 습관화하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수강생들에게 태권도 정신의 근간인 존중과 겸손을 가르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교육 방식 덕분인지 저희 도장 수강생들 중 학생인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불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가 최근 20년 동안 올림픽마다 태권도 메달을 따는 태권도 강국이 된 것도 한몫했어요. 이제 프랑스에서 태권도는 그저 이국적인 무술이 아니라 저희 프랑스의 자랑거리가 된 거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프랑스는 매번 태권도 메달을 획득했어요. 이런 성과 덕분에 프랑스 전역에 약 900개의 태권도장이 생겼고 매년 5만 명 이상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가 놓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파리올림픽이 열리게 된 거죠. 사실 파리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태권도 경기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전을 집에서 관람했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였죠. 태국의 파니팍 선수와 중국의 거칭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두 선수 모두 실력이 뛰어나서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더군요. 특히 파니팍 선수의 화려한 발차기 기술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경기 초반에는 거칭 선수가 앞서 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파니팍 선수가 몸통과 머리를 겨냥한 연속 발차기로 경기를 뒤집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결국 비디오 판독까지 가게 되었고 판독해본 결과 파니팍 선수가 2번이나 찼던 헤드킥이 인정되더군요. 그 순간 파니팍 선수를 응원하던 아내와 저는 어느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옆에서 함께 보던 제 아내는 특히나 자기가 태어난 태국의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에 엄청 기뻐했어요. 태국 현지 반응이 궁금해서 물어보니 벌써 방콕 길거리는 국민 영웅이 탄생한 덕분에 난리가 났다며 신난 표정으로 이런저런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 있죠? 특히 중국의 이런저런 횡포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이번에 상대방이었던 중국 선수를 이기게 되면서 완전히 해소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경기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파니팍 선수가 금메달이 확정되자마자 갑자기 자신의 코치였던 최영석 감독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더라고요. 파니팍 선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그런지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맞은편에 있던 최영석 감독도 감동받아서 그런지 파니팍 선수의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치 그 순간만큼은 경기장에 둘만 있는 영화 속의 장면처럼 보였답니다. 사실 저는 금메달을 딴 선수가 저렇게 코치에게 절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무척 궁금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그 의미를 설명해줬죠. 태국에는 와이크루라는 전통이 있어서 제자들이 스승을 깊이 존경하고 은인으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최영석 감독은 태국에서 태권도의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분이더군요. 저는 태국에도 한국인 감독이 가르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그 정도의 인물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최영석 감독이 흥미로웠던 저는 그분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2002년부터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이끌어온 베테랑이더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태국이 첫 메달을 딸 수 있게 만들어준 공신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13년 동안 파니팍 선수를 지도해왔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직후 은퇴하겠다던 파니팍 선수를 설득해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만들었더군요. 근데 이렇게 은퇴까지 고민한 선수를 2번 연속 금메달까지 따게 만들었으니 태국에서 영웅으로 불릴만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석 감독에 대한 걸 찾다 보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최영석 감독이 타이거 최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엄격한 맹훈련을 시키지만 동시에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마치 집안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느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인성적으로 된 사람이 아니거나 태권도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선수들은 절대로 뽑아주지 않는다는 거 있죠? 감독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그게 곧 자신의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니팍 선수 경기를 볼 때 인상적이었던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중계를 들어보니 스콜피온 킥이나 파니팍 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더군요. 뒤쪽으로 발을 뻗은 직후 몸통을 노리는 기술인데 이것도 알고 보니 최영석 감독의 작품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최영석 감독이 파니팍 선수에게 매일 1시간씩 공을 등 뒤로 차는 방법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만들어진 기술이더군요. 사실 공을 보통 앞으로 차지 뒤로 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다른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도 파니팍 선수만 유일하게 끈기를 갖고 이 훈련을 계속했고 결국 이게 파니팍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더라고요. 파니팍 선수와 최영석 감독의 이야기를 알게 된 저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라는 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인성까지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특히나 이번 한국 출신의 태권도 선수들이 보여준 예의 바른 모습 역시 굉장히 감명 깊더군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남자 58kg급 준결승전에서 한국팀의 정을진 코치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아, 코치 이름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고요? 워낙 인상 깊어서 바로 검색해봤죠. 정을진 코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디오 판독 카드를 잠깐 들어서 신청한 다음에 심판을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더군요. 심판도 그 모습을 보더니 고개 숙이고 꾸벅 인사하면서 정을진 코치에게 다가갔고요. 카드를 주고받을 때도 인상 깊었던 게 정을진 코치가 한 손으로 팔을 받친 채 공손하게 심판에게 카드를 건네니까 심판도 같은 자세로 카드를 받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태권도가 얼마나 예의를 중시하는 스포츠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를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판정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나뉠 수 있는 이런 민감한 상황에도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이런 모습은 다른 스포츠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태권도만의 특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박태준 선수도 워낙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런지 그 선수의 행동 역시 놀랍더군요. 제가 놀랐던 부분은 마지막 결승전 때였어요. 상대방이었던 마고메도프 선수가 왼쪽 다리를 다쳐 경기를 포기하고 쓰러졌을 때 마지막 발차기 이후 박태준 선수가 바로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때 현장에서 야유 소리가 들리던데 저는 야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기 승패가 확정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박태준 선수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상대가 경기를 포기하거나 그만두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금메달이 확정된 이후에도 박태준 선수는 세레모니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상당한 마고메도프 선수를 걱정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던데 이걸 보면서 이 선수도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분명 금메달을 딴 기쁨이 클 법한데 이걸 자제한 거잖아요. 심지어 그 이후에 시상식 때는 직접 마고메도프 선수를 부축해 함께 입장까지 하더군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췄다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거죠. 겨룰 때는 확실히 겨루다가도 경기가 끝나고 나면 끈끈한 정을 나누는 이런 게 인성까지 겸비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봤던 이런 경기들을 통해 앞으로는 예의범절을 더욱 중요하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련생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정신과 예의를 더욱 강조해서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런데 파리올림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프랑스 사람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번 파리올림픽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선수촌 환경이 열악하고 생강 수질 문제도 있어서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선수들이 에어컨도 없는 더운 방에서 지내야 하고 방충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벌레가 들끓는 숙소에서 고생한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더운지 어떤 선수는 견디다 못해 숙소에서 뛰쳐나와서 공원에서 잠을 자는 SNS 영상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선수촌 구내식당 음식이 형편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매트리스를 따로 사오거나 아예 선수촌을 탈출하는 선수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웃긴 게 이렇게 선수들이 탈출하면 문제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규정 위반이라면서 퇴출시킨다는 거 있죠. 선수들의 기본적인 편의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규정만 내세우는 모양새라니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선수들이 생강에 오염된 물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까지 발생한 거 여러분 아시나요? 경기 직후 여러 선수들이 토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됐고 이를 경험한 일부 국가대표팀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이후 경기들을 아예 기권을 선택했어요. 위험에 걸린 선수도 있던데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다니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프랑스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주최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슬프게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안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사실 파리에서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건 저희 같은 현지인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선수들 귀중품까지 털어갔다고 하더군요. 아르헨티나 축구팀 선수가 갖고 있던 비싼 가격의 시계와 반지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팀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대요. 올림픽을 열어서 전 세계에서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머무르는 동안에 적어도 선수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누가 훔쳐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파리 시내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온갖 검문이란 검문은 다 하던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은 신나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으로 치르겠다고 광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애꿎은 선수들만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꼴이 됐어요. 지금 같은 더위가 다가올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에어컨도 설치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골판지 침대, 거기에 형편없는 식단과 엉망인 보안으로 인한 도난 사건들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걸 보면 파리올림픽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준비를 한 건지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특히 센강에서의 수영 경기를 강행한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보여주기식으로 수질 개선을 하고 나서는 다 된 것처럼 괜찮다고 하더니 결국 선수들의 건강만 해치는 꼴이 된 거잖아요. 이 순간만을 위해 4년 가까이 준비해왔을 선수들은 얼마나 허망할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유독 더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이 난입하지를 않나 물병까지 던지는 몰상식한 일까지 벌어졌다니 정말 큰 문제예요. 이거는 선수들이 위험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경기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고잖아요. 올림픽이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올림픽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올림픽위원회가 프랑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번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하루 이틀 만에 불거진 것들이 아니에요. 대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몇 번씩이나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는데도 모두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거죠. 사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전 세계에서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파리올림픽뿐만 아니라 파리라는 도시에 대해 이미지가 많이 망가진 모양이던데 회복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디 폐막식까지만이라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한국에서 온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오히려 파리올림픽을 빛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선수들 특유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승패에 상관없이 보여주는 예의 바른 모습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덕분에 파리올림픽의 어두운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 한국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 이야기는 이만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언제 무너질지 모를 천장,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지 않는 이 황폐한 집의 주인은 충격적이게도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에 직접 자원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김영길 참전용사였습니다. 정전 후에도 그는 가난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쉴 공간도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이라는 또 다른 적과 싸우고 있지만 폭염 속에서도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로 인해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히도 힘든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그때 71년 만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김영길 참전용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한 한국의 한 기업이 즉각적인 지원을 결정하며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과 함께 그들은 폭염 속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화장실 수리를 우선 지원했고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참전용사는 자신을 찾아준 한국인들의 몇 번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고 수십 년간 희망하던 바람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전해지는데요. 현재 참혹했던 이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는 그 모습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에게 한국전 참전은 결코 후회가 아니었지만 그 노고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의 보답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인프레쉬, 이 기업은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으로까지 확대되어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누비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전 세계가 열광했고 인프레쉬는 단 한마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사실 인프레쉬가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후원 창구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인프레쉬는 최근 후원 티셔츠와 볼캡을 출시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에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디자인으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 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인프레쉬는 365일이 국경일인 듯 지금도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감동 카메라 역시 참전용사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영웅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